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024년도 개정판 문제입니다. 39회 오후 짝수형 문제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알맞지 않은 문제는 새 교재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교재가 개정되면서 한 챕터씩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미세하게 바뀐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2024년도에 교육을 받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제작된 영상 보지 마시고 2024년도에 제작된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 35번까지 풀어봐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일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입니다. 회고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입니다.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세금을 떼어가면 완전 나쁜 놈이죠. 자, 보기 2번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요. 보기 3번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겠죠. 보기 4번 사업장 폐업해도 이런 거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수급권리가 뭐냐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 아니라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교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보기 2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힘들다고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요.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손목 통증 힘들어 수근수근.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거 암기하기 어려우시죠?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기똥차게 잘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입니다. 보기 2번 원인 불명확하지요. 3번 단독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동반해서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합병증도 잘 생기죠. 4번 진행 경과가 깁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두꺼워지는 거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40회 시험에서 했습니다. 질벽은 그런데 얇아진다.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심박출량이 뭐냐하면 심장에서 혈액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뿜어내는 양 노화가 되어질수록 줄어들겠죠. 보기 3번 혈액순환 잘 안 될 거고요. 보기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라는 게 뭐냐하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짠짠한 혈관들도 피가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하는 거야. 안 돼 하고 못 보내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더 노화가 되어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고요. 보기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하게 되어지죠.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떼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입니다. 보기 4번 손발톱이나 고막이나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질벽은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보기 5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겠지요.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네. 보기 3번 외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줄어드니까 건조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땀을 많이 흘림,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땀을 많이 흘림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사량 감소, 저혈당인 거죠.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해서 보면 암기법 있었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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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정답은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보기가 제시되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입니다. 선망은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선망이 치매와 다른 점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집니다.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 하겠죠.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입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후 1회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된다. 시험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주로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습니다. 2024년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접종해야 되겠죠.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사례회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회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입니다. 분노 단계는 화를 내는 거죠. 다가오는 임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입니다. 보기 2번 침상머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호흡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아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너무 가벼운 숟가락이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보기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보기 1번 팔꿈치 식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식탁 상판이 오도록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유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유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데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어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 꿀, 육류 2. 고혈압, 젓갈류, 장아찌 3. 골다공증, 생선, 두부 4.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 변비, 콜라, 녹차
정답은 3번 골다공증 생선 두부입니다. 보기 4번 평소에 물 많이 마시면 좋지만 신부전은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보기 3번 수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반자의 자세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 등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라가입니다. 제일 먼저 스크린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절하고 나면 대상자 옆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배설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소변 주머니 세척한다, 헹군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 열어가지고요. 소변기에 소변 받아내고 배출구 잠그고 알코올솜 닦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입니다. 보기 4번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표백제 변형 올 수 있고요. 보기 2번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거 맞습니다. 베타딘은요 소독약인데 오바입니다. 보기 3번 의치 세정제 없으면 주방 세제로도 가능을 한데요. 뜨거운 물 소독하면 변형되어집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헹군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 전에 먼저 대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건강한 쪽이 먼저 욕조에 들어갑니다. 보기 3번 5분 정도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보기 4번 회원부는 제일 마지막에 닦습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원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름모꼴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앞에서 뒤지어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보기 4번 누워서 회원부 청결 돕기를 합니다. 보기 5번 대상자 무릎 아래에 목욕 담요 덮을 거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상자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있죠. 다 같이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벗기는 건 당연히 반대겠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임마만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가득 차면 비운다. 2. 주 2, 3회 교환한다. 3.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 통목욕 시 주머니를 떼고 한다. 5. 주머니를 교환한 날에는 목욕을 피한다. 정답은 3번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구멍, 곧 인공항문을 이야기합니다. 배설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는데 대변이니까 주 1회 정도 교환하게 되겠죠.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주머니를 교환하는 날에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힐 때에는 어엉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손은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로 일으켜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뒤로 옮겨줘야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리고 3번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야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우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더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 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지지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엉덩이부터 앉히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깊숙이 앉히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시험에서 크랭크 손잡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999999%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열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라 가다입니다. 먼저 안전핀 뽑아야 되겠고요. 불 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손잡이 잡아서 분말을 고루 뿌려야 되겠습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빨래 삶을 때는요 뚜껑을 덮고 해야 됩니다. 옷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일 때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궜다가 헹구지 말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마시는 형태는 콸콸콸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설명한다, 보기 1번처럼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왜 그런지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야 되고요.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을 두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창문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어떤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보기 3번 기본적으로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합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입니다. 퍼즐을 맞추자고 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으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지남역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입니다. 방해하는 태도는 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어깨 툭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보기 1번 시각장애인이니까 얼굴 표정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2번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뭐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3번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지남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